사람은 이렇게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감정이라는 게 왜 있을까요? 이제 책에서 나오는 얘기를 좀 하면 감정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문, 창, 통로, 욕구라는 게 있어요. 이 욕구를 우리식의 표현으로 좀 편하게 얘기하면 바램, 그리고 기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 이게 맞나요? 맞아요. 맞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내가 욕구를 지워버린다. 이게 없으면 이게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내가 내 아이를 만날 때, 혹은 내 배우자를 만날 때, 혹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어디다가 관심을 좀 두고 들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어떻게 찾아가는지 한번 연습해 보려고요. 어느 날 고1 학년 남학생 아들이 내가 퇴근하고 갔더니 나한테 머리 아프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헤레나 자매님은 슬프고 먹먹하더라.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슬프고 먹먹하더라. 비폭력 대화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기 아들이 머리 아프다라는 말을 내가 들었을 때 이걸 비폭력 대화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해서 관찰이라고 합니다. 이 관찰 안에는 아무런 평가가 없어요. 그냥 아들이 하는 말만 딱 따옵니다. 혹은 아들이 했던 행동만 딱 따와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온갖 요리를 다 해먹었더라. 근데 여기서 평가가 들어가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온갖 여러 가지 요리를 해먹었더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비판이나 평가가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관찰. 두 번째 단계, 그걸 보거나 듣는 순간 내 심정, 내 감정이 이렇더라. 느낌. 세 번째, 내가 이 느낌이 왜 들었냐면 나한테 이런 욕구들이 있더라. 나에게 소통이나 휴식, 보람, 그리고 정서적 안전은 나한테 너무나 중요한 거였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는 부탁이에요. 내가 이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우선 내 생각과 욕구가 뭐였는지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아들, 어제 엄마가 퇴근했을 때 아들이 머리 아프다 라고 하는 얘기를 엄마가 들었을 때 엄마는 너무 슬프고 먹먹해졌어. 그리고 지치더라. 왜냐하면 엄마는 정서적으로 안전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편안하게 소통하는 것도 필요하고 보람도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렇게 대화를 해본 적이 없고 배운 적도 없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사람을 만난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게 틀린 거냐? 아니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폭력적이지 않은 대화가 가능해요. 머리 아프다고 학원을 안 간 아들을 왜 이 친구가, 왜 내 아들이 이럴까라는 심정을 우선 알아봐 주기도 전에 당연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니까 학원을 가야 되고 이 새끼 학원 안 가려고 머리 아프다고 하는 거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이제는 여기 오셨으면 이제 다른 시도를 좀 해볼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어색하고 불편해요. 근데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어색해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나를 꾸짖거나 비난하려고 하지 않고 아, 엄마가 저런 상태가 됐었구나.
엄마에게는 이런 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돼요, 아들도. 그럼 그 다음에는 조금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연결 부탁은 뭐냐면 여기까지 말씀을 하시고 아들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들,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는 어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을 타이밍. 이래서 연결 부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넌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는 어땠니? 네 마음은 어땠어? 얘기 못하면 다른 분들이 오늘 헬레나 자매님 도와주신 것처럼 네 마음은 그때 서운하기도 했겠다. 알아주시는 노력을 하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해서 서로 아들도 자기의 감정이나 상태를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런 소통을 시도해 보는 거, 이게 연결 부탁입니다. 네, 그러면 이쯤 하고 저는 다음 기회를 기약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